자, 오늘은 다시 대형주가 강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코스닥과 대비해서 방향성 어떻게 좀 설정할지 자세한 이야기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또 대형주 장세인 것인가? 일단 오늘은 그 반도체 투톱도 괜찮지만 지금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로봇 부품 관련주들이 집중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코스닥이 좀 이틀 동안 강했잖아요. 그 탄력이 오늘은 좀 둔화되고 있는데 벌써 끝난 건 아닐 것 같고 비교적으로 약한 모습이에요.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상승 탄력은 이번 주 중반 후반쯤엔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도 코스닥 관련 부양책도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 본격화되게 되면 사실 그동안, 좀 주도 섹터로 이어져 왔던 부분에서 성장주로서의 모습들이 아마 더 강하게 좀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뒤든 향후에 성장이 가능한 종목 섹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나왔던 2차 전지일 수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증설 효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비용으로 많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아마 제일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섹터들이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생산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속기나 아니면 그 제어기와 같은 여러 부품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빅테크 쪽에 아니면 밸류체인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그동안 빅파마 애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 두 섹터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좀 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아닌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상반기면 꽤 긴데 1분기 정도 보시나요? 상반기면은 이게 금리 인하 기간이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 내년까지는, 물론 아까 제가 내년 상반기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그때까지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이 가장 매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내년 상반기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로봇 섹터 언급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9월, 10월에 강했고 이번에는 또 자동차 모멘텀을 타고 올라갑니다. 대단한데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아직은 없는데 지금 기대감이 꼬리를 물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 좀 따라가도 되는 건지 만약에 따라가도 괜찮다면 대장주는 어딜까요? 저는 지금 대장으로 본다면 HL만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물량들이 오버행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 쪽을 이제 감속기 모듈을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 HL 만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다수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들이 하나둘씩 완화가 되고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양상에 따라 테마적인 흐름이 좀 보여왔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이제 그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대표적인 유비테크 로보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됐고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고객사들에게 본격적으로 수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최근에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그런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12월쯤에도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위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업체죠. 이 회사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코멘트를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수주가 사실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회사들이 저는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하나만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로보티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쓰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
다이나믹스도 12월 11일 날 인베스트 데이가 열립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하게 될 거고 이제 내년 11월에 기존의 뉴 아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HL 만도도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기존의 모터 회사 밸류에서 로봇 밸류까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HL 만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액추에이터 이제 모드 자체가 이제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빠르게 좀 생산 공정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봇 안에서 HL 만두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로보티즈도 지금 오버행 물량 소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봇은 내년부터 또 실적이 나온다면 더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코스닥의 대장 섹터죠. 제약바이오인데 일단 펩트론과 케어젠 쪽에 좀 악재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을 맞았고요. 다른 종목들에게도 이런 투심 악화가 조금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떨어질 때 좀 사야 되는 걸까요? 페트로는 뭐 임상 실패는 아니잖아요. 네. 실패는 아니고 이제 쉽게 뭐 연장 그 공시가 일단 나왔었고 적어도 이제 내년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물론 어제 뭐 공시를 이제 제대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독점 라이센스입니다. 뭐 이거는 릴리뿐만 아니라 뭐 노보노 디스크나 여러 로슈나 뭐 하이자와 같은 비만 치료제를 침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업체들도 당연히 여기서 추가적인 뭐 테스트 계약이든 본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페트론 자체는 당장에 지금 주가가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살짝 단기적으로는 좀 사그라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뭐 오늘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 뭐 G2G 바이오나 다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이제 빠졌다가 좀 다시 한 번 더 조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 계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투신 자체가 좀 우려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릴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장을 했다고 해서 다른 빅파머 업체들이 연장을 할 거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노보노디스크나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런 멘트를 했죠. 우리는 메세라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발빠르게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경구형이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든 계속 유심 있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비만 치료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럼 단기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패트런보다는 오히려 G2G 바이오나 인벤티지랩이나 뭐 D&D 파마텍 쪽으로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고 페트론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10개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네. 가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타사와의 또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때 또 페트론은 뭐 또 주기적으로 또 그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2G와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쪽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그 전해드렸던 뉴스 소식에 의하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ADC 쪽으로 임상 1상을 승인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FDA에 그러면 에피스 홀딩스 지금 그 임상 승인까지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되는 자리인 것인가 거기에다 밸류체인으로 분류되는 프로티나 인투셀 같이 급등하거든요. 이쪽 종목들은 어떤 시선 갖고 계세요?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사실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쪽 개발에 관련해서도 더 이제 강하게 좀 전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왔던 만큼 최근에 이제 프로티나도 이제 국채까지 한 480억 정도 이제 자금을 받아왔죠.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년 한 상반기쯤에 지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제 비만 치료 당뇨 쪽으로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한 대부분 전임상입니다. 보통 전임상 이전 단계에서 이제 기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투세도 올해 상반기 때는 ABA 바이오와 관련된 특허 관련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이스와는 사실 뭐 계속 꾸준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이제 에피스 홀딩스 이쪽의 관련주들 대표적인 사실 프로티나와 인투셀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약 하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입장에서는 빠르게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회사들이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뭐 바이오 쪽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부터 ADC, 삼성, 에피스홀딩스 전반적인 다 긍정평가 주셨는데 기술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좀 떨어지고 또 ABL은 다시 전고점 도전 중이거든요. 그 외에도 리가캠, 보로노이 다 좀 지금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한데 이들 종목군은 어떤 평가를 가져가야 돼요? 너무 높다 혹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어떤 입장이세요? 알테오젠, ABA 바이오, 리가캠은 사실 지금도 사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지금 이제 연내 기술이전 뭐 해봐야 뭐 이번 달이겠죠. 뭐 어제 뭐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도 좀 BMS를 살짝 언급을 해왔었고, 뭐 이거는 뭐 BMS가 예전에도 제형 플랫폼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알테오젠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성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연내 아니면은 적어도 내년 1분기 이내는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뭐 연내 이해 아니면은 새로운 계약의 변경, 기존에 이제 머크가 이제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을 변경을 했죠. 이제 2020년도에 그 산오피 듀피센트와 사실 비독점 계약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걸 독점 계약을 변경할지 여부, 사실 이 세 건에 대한 계약들이 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55만 원 이하대에서는 사실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 이제 계약 이전의 모습을 보이다가 계약 이제 이후에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AB 바이오는 주가가 안 빠지죠. 안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처음 산오피 이후에 이제 뭐 아스트라 그 관련해서 이제 GSK나 이제 릴리 계약이 나왔던 만큼 세 번의 큰 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빅파마에게 검증을 받아왔고 그런 모달리티의 확장성에 따른 이게 시장에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1조, 2조짜리 계약이 아니라 3조 이상의 계약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빅딜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갈수록 아마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도 그럼 지금 뭐 매수 기회다. 오히려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요, 지금 상승세를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아직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SS 모멘텀이 시장에서 더 부각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죠. 이제는 사실 2차 전지를 종목을 지킬 때 전기차로만 이제 비중을 쏟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9월 달에 테슬라도 인도량이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 그때는 그런 이제 IRA 보조금 이제 폐지되다 보니까 조금 단발성의 이제 프로모션 효과가 좀 보여졌던 거고, 9월 달에 사실 그 CATL이 이제 리튬 강산이 본격적으로 다시 생산이 재개됐죠. 재개되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생각보다 리튬 가격이 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물론 리튬 가격도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은 코발트 가격도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왔어요. 지금 이제 아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한 9만 위안까지 올라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보통 2, 3개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전에 이미 만약에 6만 위안이고 7만 위안 정도면은 이게 2, 3개월 뒤에 실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게 이번 3분기 때 특히 대표적으로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3분기 때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았죠. 이때는 보통 6만, 7만 위안 정도 수준에서였습니다. 그러면 4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8만 위안 가격대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 실적이 양극재 가격이 더 좋아지게 될 거고, 특히나 이게 가격 전가가 배터리 셀 업체에게 그대로 바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호전세가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접목되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양극재 입장에서는 이게 전기차 쪽으로 이제 셀 업체 쪽으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사는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2차 전지에 가는 거는 이것도 포함이지만은 대표적으로 ESS죠. LG 엔솔 같은 경우가 ESS 비중이 한 1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ESS 비중이 30%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 쪽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AI 전력 데이터에 따른 그런 ESS의 수요 증가, 이걸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분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언급,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로봇과 2차 전지, 바이오 섹터 전부 다 긍정적 평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2차 주제로 조방원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매수 기회인 것인가? 오늘 뭐 조선 기자재 종목 일부 상승하고 전력설비 원자재도 일부 종목들 올라가는데 조방원 한 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매수 기회 있는 섹터 있습니까? 원전입니다. 원전. 그럼 바로 원전 넘어갈게요. 네. 자, 원전 지금 한미 원전 실무협의체 가동했다. 지금 이슈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원전은 내년까지 계속 좀 보자. 좀 장기적인 관점 주셨잖아요. 네. 여전히 좀 내년 보면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맞을까요? 네, 저는 뭐 75,000원대에서 도탈 엘리비리티가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뭐 가격대가 그 큰 변동성을 좀 안 보이고는 있는데 원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이제 유럽이나 이제 중동 쪽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협력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미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이 이제 입찰이 됐고 2020년대 초반대에 상업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초로 이제 상업화 성공한 이제 원전 국가이기도 하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웨이스팅하우스도 지금 많은 지금 원전 입찰에 참여를 했고 원전도 따냈지만은 사실 그 인력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최근에 뭐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뭐 에너지 협약도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일본의 뭐 미쓰비시나 여러 그 업체들은 한국의 이제 두산 에너빌트와 같은 아직 그런 한수원의 그런 이제 능력이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트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 관련해서 기자재든 아니면 오늘 이슈가 나왔던 가스터빈이든 오히려 신규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트만 얘기하더라도 4분기 때는 3분기 때 한 누적이 아마 4조일 겁니다. 근데 4분기 때는 14조의 신규 수주가 쌓이게 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이 또 높다라 좀 보이고 있다라면 저는 지금 원전은 7만 원, 8만 원대 계속 이 가격대에서 머물다가 바로 이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원전이 제가 봤을 때는 조방원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 즉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요. 전력 설비 쪽은 지난 거래일에 좀 급락 나온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일부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유망한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수요도 높고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뭐 11월 달 AI 버블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그는 버블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고 좀 보이고 있고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미 28년까지 수준은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이제 추가적인 그 물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 TPO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도 더 많은 이제 물량들을 필요하게 될 거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그 전력과 관련된 물론 대부분이 지금 1970년 이후에 지금 노후가 이미 노후화된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멤피스 쪽이나 엘리바마 쪽에 이제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3분기 때부터 북미 쪽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이제 AI 버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한 번쯤 눌려왔던 좀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이는 사실 크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오히려 추가 증설에 관련된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질 때 아직까지는 사야 되는 상황이라 좀 보이고 있고 뭐 한간에서는 그동안 주도 섹터에 따른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28년까지가 아니라 29년, 30년까지 이제 물량들이 아직 전력들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런 쇼티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기회는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 주신 섹터 전부 다 빠질 때마다 담자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럼 다음 섹터도 그런지 여쭤볼게요.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어떻게요? 담을까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기도 대부분 공통점이 AI였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네. 기회이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 내년
시장 엄청 좋겠네요. 다 이렇게 오르면. 뭐 네.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우호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JP모건이죠. 내년에 코스피 6천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저는 항상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올해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이 과연 미스날 만한 우려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우려날 수 있는 것들은 대다수 뭐 코어위브나 뭐 오라클이나 신흥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거는 보통 3년 뒤와 4년 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4분기 때 한 19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15조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이번에 본용 디램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이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미 재고 물량은 거의 다 떨궈져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4분기 신주도 생각보다 20조 가까운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내년에 80조, 100조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20만 원 상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두 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결국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더 커질 수 있다. 그게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뭐 젠슨 회장이 충분히 진리도록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 만큼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저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반도체 투톱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자, 자동차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 어디까지 갈까? 현대차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목표 주가를 31만 원 정도로 제시했는데 그렇게 큰 목표치는 아니거든요. 네. 자동차에 대한 랠리는 좀 길게 보십니까? 목표가를 엄청나게 뭐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결국 일단 관세가 이제 15%가 뭐 인하됐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급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관세 효과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원래 자동차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약 6조 정도 관세 비용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에서 15% 빠지게 되면서 대략 한 2조에서 한 3조 정도 관세 비용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4분기는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조절이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적인 상향은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뭐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주주하는 정책으로 이제 시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해왔던 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그런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12월 11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 그리고 1월 초에 CES 2026만큼 있는 만큼 그리고 현대차를 과연 이게 로봇과 관련 밸류를 본격적으로 시장이 얼마만큼 반영할 것이냐, 이게 주요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 원화 정책을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실적 확인하고 나서 이제 또 현대차와 기아의 주주 환원 공시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로봇 수혜까지 겹친 자동차 부품주. 첫 번째 그 테마에서 HL 만도를 탑픽으로 주셨는데 사실 뭐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네. KG 모빌리티 주가 강하거든요. 눈여겨보시는 부품주 있을까요? 저는 오토웨버도 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테슬라 이제 FSD가 테스트 이제 주행을 했죠. 그러면서 확실히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사실 지구공 모델로 이제 레벨 3단계를 이미 2, 3년 전부터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카메라 이제 라이더 방식을 이제 바꾸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기가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면서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현대 오토웨버가 충분히 뭐 이번에 GPU 관련된 젠슨한 이슈도 좀 있었던 만큼 결국 5만 장이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복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오토베가 일단 주가로서는 좀 빨리 갈 것 같아요. 대신에 HL 만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할라케스도 있고 HL 로보티스도 있긴 하겠지만은 HL 만도가 오히려 그런 액추에이터 모듈 쪽에 대한 향후에 생산성이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네. 오토에버가 일단은 주가적으로는 빨리 갈 것 같고, 두 번째는 HL 만도가 올 조정 시에서 매수가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